안녕하세요, 해광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북위빈천 기륭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차트를 이론적으로 잘 분석한다고 해서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려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잘 알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연구를 해놔야 됩니다. 북위빈천 기륭화복, 결국 손님들이 우리한테 궁금해한 건 뭐 점성학적으로 뭐 목성이 어디에 있다, 뭐 토성이 어디에 있다, 목성 상태가 좋다, 토성 상태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나 돈 잘 벌 거냐, 나 귀가 있냐, 나 때깔 곱게 살 거냐, 나 가난하냐, 나 천박하게 살아야 되냐, 나 천한 계급이냐, 나 출세 못하냐, 나 팔자 좋냐, 편하게 살 수 있냐, 힘들게 살 팔자냐, 인생에 재난이 많냐, 뭐 꿀빠는 팔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손님들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가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볼 거예요. 부라는 게 뭔가. 사람들은 그냥 부하면 야 돈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게 맞아요. 부자는 진면자랑 복이 가득하다, 가득할 복자가 결합된 모습인데, 복은 항아리에 술이나 물건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합쳐서 보면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술이나 물건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먹을 거 또는 쓸 거, 유용성을 가진 것들이 집안에 가득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먹을 거 맛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 이유로 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부는 액수와 풍요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측정하는 척도가 객관적인 척도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많으면 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돈으로 잴 수 없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풍요죠. 돈을 벌더라도 편하게 버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애써서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액수가 많지 않아도 돈 이런 거 좀 얼마 있어야 되는데 하면 갑자기 그 돈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풍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요가 있으면은요, 사실은 선대에서 돈을 다 만들어 놔요. 나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이 팔자가 부자다라고 할 때 내가 노력해서 버는 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대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제 선대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자기가 뭘 해서 더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겠고요. 이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이야. 하는 것마다 망해. 풍요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너 이번 생에 뭐 보여줄 거 없다. 네. 그냥 쉬다 가라. 네. 쉬다 가라. 이게 집에서 만들어준 거를 내가 한순간에 탕진해버릴 수 있잖아. 또 그러지 않을 현명함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어떤 팔자가 부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풍요 형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로 선대에서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의 개념과 연결하는 거죠. 유복하다. 얘는 복이 좀 있네. 그래서 부유하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돈이나 재화, 물질 이런 게 많아서 부유하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재물이 수월하게 생기기에 부유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풍요죠. 일반적인 의미, 사람들이 말하는 결국 돈 많냐, 액수 많냐, 이런 게 사실은 부의 일반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의미는 사실은 복이에요. 부를 논할 때도 귀와도 연관성이 있고요. 복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사실은 흉과도, 그러니까 길해야 부를 얻기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는 흉과 더 가깝습니다. 길한 팔자들은 보통 말하는 액수를 갖추기보다 복을 갖춰요. 선대에서 다 만들어 놓는다. 그냥 때깔 고운 자리 가서 돈 좀 적게 벌더라도 편하게 일한다. 뭐 수월하게 큰 돈 버시는 분들도 있는 한데 그런 분은 진짜 드물고, 흉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고,
뭐 복과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고, 재앙이 터져버리면 부는 다 깨져요. 건강 나가면 보통 돈 잘 버시는 분들도 건강 나가고 한순간에 다 박살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당연히 귀랑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지위에 있어야 그 노는 물이 달라지고, 노는 물이 달라지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지고, 보통 세상이 부와 지위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게 다 함께 가잖아요. 완전 상위 클래스를 볼 때는 일단은 부를 볼 때 액수, 돈, 그냥 객관적인 척도를 일단 가장 우선시하고, 보조적으로 봐야 될 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겠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봐준다는 겁니다.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 많은 거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 마음에 돈 많은 사람들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절대 배척하진 않아. 따라가. 배우고 따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명예롭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진 않아. 있긴 있어요. 돈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을 잘 번 사람들이 당연히 존경의 대상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뭐 배우고 뭐 저 사람들 따라가면 나도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어떤 명예나 존경을 가질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귀입니다. 부가 아니라. 그다음에 돈은 감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돈 있는 거 티내봐야 약탈의 대상이나 안 되면 다행이에요. 돈이 많은 걸 들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세상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오늘날 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책임을 다하기 싫어서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중들에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 돈을 지키려면 결국은 주변에 베풀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놨죠. 돈을 지키려면 주변에 덕을 베풀어야 된다. 만석구는 주변에 덕을 베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돈을 벌려고 해도 이게 정보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정보도 공짜가 아니야. 주변에 뭐라도 하나 베푸는 그런 미덕을 갖춘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정보에도 훨씬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갖추면 오히려 화끈하게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길을 가기 위해 돈이 있어야 한다, 이것까지는 다들 동의를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돈을 추구할 수 있는 팔자는 정해져 있거든. 팔자쟁이로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내 길을 가야 될 때 솔직히 자원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는 길을 가고 싶은 거지 돈을 벌고 싶진 않다는 거지. 거기서 돈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팔자적으로 이미 그럴 수 있는 포텐셜이 저는 주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자, 다시 본래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작은 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급적 티 안 나게 취하는 게 좋고, 아예 사회에 드러나 버릴 정도로 큰 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실한 어떤 명분, 어떤 도덕적 방패막, 어떤 구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를 가지고 취해야만 안전하다. 근데 사실은 인간 세상에는 저는 역술인으로서 항상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역에도 큰 돈이 흘러요. 그리고 그 어둠의 영역에 큰 돈이 흐르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밀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어둠의 영역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는 안전하진 않아. 절대. 그러니까 팔자에 따라서는 그런 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면 솔직히 저는 심리상담가가 아닙니다. 심리상담가는 사회적 의무도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님이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역술인으로서 제 생각은 그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게 냅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나름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안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게 드러나 버리면 다 강탈당해요. 그 범죄자들이 치밀하게 범죄 수익을 잘 빼돌리지 못하면 결국 다 국고로 환수되잖아요. 그게 결국 그들 본인이 애국자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공익 투자자, 공익적인 자본가 활동을 한 거죠. 공익 사업을 크게 한 거죠. 어둠의 영역에서도 큰 돈이 흐르는 영역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은 일단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는다. 근데 또 팔자에 따라서는 그런 길을 가야만 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귀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귀는 그 귀를 설명하는 파트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귀는 어쨌든 부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또 엄청 큰 부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칼이기도 해요. 네, 큰 부는 귀 없이는 지탱이 안 돼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누군가 그 부를 빼앗으러 와요. 너는 그것을 가질 정당성이 없어. 우리한테 내놔야 돼. 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소인배는 이제 부귀를 겸할 수 없다. 소인배라고 말하니까 비하의 뉘앙스가 강한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다수의 사람들.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귀를 이제 겸할 수 없고요. 사실은 부나 귀 중 하나만을 가져야 안전합니다. 또 그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부, 귀 중에 하나만 가지는 분도 사실 드물어요. 근데 완전 큰 사람, 대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귀를 먼저 얻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한 세상이 나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세상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템 좋다. 이거 따라가면 다 같이 잘 될 것 같다. 이거 꺼리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쭉 줄을 서게 되고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큰 부를 얻고 이제 명예도 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돈은 돈이 아니라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가치라는 건 정신적인 고차원적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상위자가 열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돈은 사실 가장 강력한 평등의 매개체죠. 돈에는 혈통도 없고 인종도 없고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잖아요. 돈이 많은 상태로 미국에 이민 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황인종이어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해. 그렇게 이념적으로 부르짖는 평등은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평등성보다 무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부 이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좋아하면서 싫어한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있는 건 좋아하지만 돈을 버는 건 싫어한다. 저는 이게 인간의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 다음 페이지. 점성학적 관점에서 어떤 팔자들이, 어떤 천궁도가 부를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상위자가 열리지 않으면 부를 만들어낼 수 없다. 상위자라는 거는 영적인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좀 머리가 트여 있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좀 직감도 좋고 어떤 비전이나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좋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갖추면 대박이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개라도 갖추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자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상위자에 대응되는 점성학적인 포인트들은 태양, 달, 금성, 수성이에요. 각각의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태양이 발달하신 분들은 일종의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거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를 갈아 넣어서. 달이 발달하면 신이 부여한 사람마다 역할이나 사명이 있거든요.
달이 발달하신 분들은 자신의 역할이나 사명에 자기도 모르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복록 같은 게 생겨요. 금성이 발달하면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고 감수성이 뛰어나지고 예감 능력 이런 게 생기고요. 수성이 발달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이제 통찰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하여간 IQ가 높아요. 이게 다 열려 있으면 이 상위자가 다 열려 있으면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위자가 열려 있다고 해서 이 상위자의 에너지, 즉 태양, 달, 금성, 수성 에너지를 돈 버는데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상위자만으로는 부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어떤 그냥 사회적 자원들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딱 주변에서 봐도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아, 이 사람한테 일 시키면 일 잘할 것 같다. 딱 벌써 주변에서 감을 잡아. 그래서 야, 너 이거 좀 해봐. 너 이거 좀 해봐.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상위자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자원들을 위탁받게 돼요. 다른 사람 내지는 사회. 그러니까 세상의 자원들이 다 그 사람한테 쏠려. 나를 올바르게 써서 올바르게 활용해 주세요 하고 자원들이 다 오는 거야, 나한테.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자원들을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권사 트레이더가 수백 수천억의 자산을 운용하고요. 이 사람들 팔자 보면 그 사람들 팔자에 이미 수천 수백억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지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감명해봤을 때 성형외과 실장들,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크게 이렇게 노시는 분들 차트 보면은 이분 차트에 있는 돈이 어마어마해. 문제는 내 걸로 취할 수 있다라는 구조가 확실하게 잡혀있진 않아. 저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주변에 돈이 둥둥 떠다니네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면 당신의 현실로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위 자아만 발달했다. 하위 자아가 발달하지 않고 뭔가 움켜쥐고 장악하고 욕심부리고 그건 하위 자아예요. 점성학적으로는 화성입니다. 그게 욕심부리는 거. 상위 자아만 열려서는 이게 득도한 고승 같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다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면 다 움직여. 근데 문제는 움켜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질서 안에 딱 틀을 갖춰놓고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돈이 둥둥 떠다닌다라고 말한 팔자들은 그런 큰 돈을 운영은 해. 자기가 가지고 놀아. 문제는 집게 아니야. 이거를 자기 걸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단 상위자가 열린 건 기본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돈을 벌려면. 내가 벌든 내 조상이 벌든 일단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지려면. 맞죠? 선대에 상위자가 열려서 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다 벌어놨다. 이러면 진짜 최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돈 버는 게 나의 소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내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그러려면 일단은 상위자가 열려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기 걸로 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화성이 필요하고요. 토성보다는 화성이긴 한데 어쨌든 토성도 필요해요. 토성은 현실과의 타협. 단 토성은 상위자가 발달한 사람한테만 현실적인 타협이 됩니다. 상위자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게 우울증, 무기력증, 에이 살아봐야 뭐하나 이제 이렇게 돼요. 화성은 욕심입니다. 나는 해보고 싶은 게 많아. 나는 억울해. 나는 더 벌어야 돼. 이런 게 이제 화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흉성인 저 화성 토성이 오히려 돈을 먹게 도와줘요. 단 저 자체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넘어지는 거고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사람들, 자기 걸로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흉성을 상위자인 별들, 즉 아까 말한 태양, 달, 금성, 수성 있잖아요. 요걸로 제압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위자가 열리지 않더라도 타고난 물려받은 부가 많을 수 있어요. 내 선대에서 누군가가 돈을 잘 벌어놨으면 되지. 근데 상위자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보통은 그러니까 뭘 하려고 안 하면 좋은데
상위 자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뭘 자꾸 하려고 들면 보통 엎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키지 못하고 탕진한다. 돈이라는 건 결국 사회적인 거거든요. 사회적 자원이야.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해주는 자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으로 연결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 결국 돈은 누굴 따라가느냐? 돈을 쫓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은요, 자기를 제대로 사용해서 세상에 공익적으로 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누군가가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뭘 해봤자 결국은 돈은 능력 있는 자들, 상위자가 열린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제발 날 좀 가지고 뭘 좀 해줘. 이렇게. 이게 능력주의 사회에선 결국 이렇게 돼요. 이 상위자아가 부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상위자아만 열려 있으면 자기 걸로 취하지는 못하는 능력은 있지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호구다. 거기서 자기 걸로 취하기 위해서는 하위자아까지 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